어려서부터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는 칭찬을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딱히 그런 칭찬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 모른다. 본성이 착한 사람보다는 개성이 분명하고 성질 부리출하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고 말이다. 당신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마땅히 화내야 할 사항도 그렇지 않은 척 넘긴다. 노력 덕분인지 주변에 친구도 많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내게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어느새 나 자신은 중요하지도 진심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A는 얼마 전 예전 직장 동료와 전화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글쎄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 내가 정말 그립다.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콜라 한 잔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진흙탕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A는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자잘한 일들을 부탁했고 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일찌감치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으며 동료 중 누군가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즉시 자기 간식을 꺼내 건넸다. 휴일이나 명절에도 종종 동료들 대신 택배를 받거나 일했고 푹푹 찌른 여름에는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콜라를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문제는 맡은 일이 많아진 다음이었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예전처럼 도와주지 못하자 동료들이 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놓고 비아냥대며 시키기도 했다. 자기야, 창고에 가서 복사지 좀 가져다 주라.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은 만큼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팀장이 업무 외의 일까지 지시했다. 분명히 그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창고에 가서 물건을 나르라고 했다. 결국 사무실을 나서다가 방금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사장이 어딜 가냐고 물었다. A는 팀장이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사무용품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진상이 들어 알게 된 사장은 곧 그를 불러 크게 나무랐다. 명색이 인사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신용이라는 두 글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질책이 따라붙었다. A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지키려다 직장을 잃고 만 것이다.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많다. 상사가 당신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킨다면 그것이 그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당신이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동료가 당신에게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면 당신을 너그럽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그저 괴롭히기 좋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일 뿐일까? 상황이 이쯤 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정상이다. 좋게 말하면 성격 좋고 무난한 데다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유약하고 주관이 없는 게 아닐까. 언제 어디서든 항상 웃는 얼굴만 보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개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무의식적으로 우습게 본다. 평소 자기 계획을 포기해 가면서 친구의 부탁과 요구를 들어주면 어쩌다 한번 들어주지 못했을 때 성의가 없다는 둥,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는 둥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제때 재촉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시 마음 놓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려 든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제와 갚으라고 하자니 감정이 상할까 걱정되고 안 하자니 돈이 아깝고 A가 누구나 부리기 쉬운 사람이 된 까닭은 그가 원칙 없는 관용을 너그러움으로 착각하고 무슨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점은 그가 다른 이의 반응을 해서 자존감을 찾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거절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예스라고 말해버린다. 직접적인 거절이 자신의 존재감을 해치는 치명적이라도 되는 양 겁을 먹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얼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혹시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또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개는 거절만으로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도 자신을 중요하지 않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런 심리는 곧 무력감과 무능감으로 이어지고 분노와 상처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의 뜻을 맞추려 한다.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민과 갈등의 연속으로 몰아넣는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원치 않는데도 예스라고 말하는 심리적 배후에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라는 생각하기 기대가 깔려 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절하지 않아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타협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도 원칙을 점차 잃게 된다. 게다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과 적당히 타협해야 할 것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감히 거절할 줄도 민망해서 거절할 줄도 또 적절히 거절할 줄도 모르고 소위 착한 성격이라는 굴레에 묶여 무슨 일이든 흐릿하고 주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관용은 무원칙과 다르다. 물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대부분의 거절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을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우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라.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당신의 처세의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최소한의 선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즐겁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오지랖이 태평양급이네.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자초지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약자로 보이는 쪽의 편에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선량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살라는 식의 굴레를 억지로 씌운다. 지금부터 예를 들 장면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 들여봤거나 직접 겪어본 일일 것이다. 장면 하나.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새치기 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입술음이 벌어졌는데 누군가 끼어들며 말장난한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면 못 쓴다. 어르신에게 양보 좀 하면 어디 큰일 나나 등등. 장면 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영 제멋을 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큰 골칫거리를 남긴다. 결국 참지 못한 당신이 한마디 쏘아 붙였더니 그녀는 눈물 바람으로 쌩안이 나가버렸다. 그리고 반나절도 안 돼서 회사에서 아무개가 말을 못해서 해서 애맨 사람이 울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곧 다른 동료가 당신을 생각해 주는 척 훈계를 들어놓는다. 다 같은 동료인데 조금만 더 이해해 주지 그랬어 라고. 장면 셋. 당신은 형편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노동자가 당신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책임 소지를 따지려는데 갑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당신을 비난한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더니 어쩌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좀 너그러울 수 없어요? 내가 웃는 낯으로 대했잖아요. 설마 웃는 얼굴에 침 뱉으려고요? 정말 이상하다. 대체 언제부터 선량함이 마땅한 이치조차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가 됐을까?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 같이 산 적이 있다. 동고인은 젊은 여자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덕에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쓰레기통 한 번 비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녀는 방 청소는 물론 각종 공과금 납부,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말만 공동 거두지 그녀는 공주나 다름없었고 나는 그녀의 시녀였다. 한 번은 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침대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사이 집은 온통 돼지우리가 됐다. 그녀가 일주일 내내 청소는커녕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엉망인 집 안골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치웠다. 내가 바삐 움직이는 동안 내내 빈둥대던 그녀는 마침내 집이 깨끗해졌다 기다렸다는 듯 사가지고 온 음식을 태연히 먹어치우고 썼던 컵과 그릇을 싱크대에 던지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 결국 나는 폭발해서 그녀에게 길길이 화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인정머리 없고 군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평생 처음 집을 나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어려서부터 독립생활을 해서 뭐든 할 줄 아는 내가 좀 이해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한 동기는 내게 마음을 넓게 써라. 착한 애가 왜 그러냐고 충고하듯 말했다. 그야말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판국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저 입 다무는 수밖에.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훨씬 자주 접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저 불쌍해 보이는 편에 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타인에게 착함의 굴레에 씌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 착함과 나쁨을 따지는 편이 쉬워서일 뿐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오지랖이 더욱 광범위하게 행행한다. 가끔 언론사의 사설이나 평론을 보면 돈만 있으면 누가 강도질을 하겠는가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옹호한 듯한 논조가 등장한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몰상식한 소리도 없다.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고 온 사실을 무시하고 홀로 도량이 넓은 척, 이해심이 많은 척 관용을 운운하는 것은 진실한 선량함이 절대 아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라치면 금방 애가 달아 발을 동동거리지 않던가. 무지는 악이다. 어떤 일은 원인의 결과보다 중요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원인보다 훨씬 중요한 일도 많다.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나는 이제 나의 선량함을 이치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약자의 방패로 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심코 저지른 실수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잘못된 것뿐이다.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이해하자. 따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다. 즉 이치를 명확히 따지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진정한 선 혹은 진실에만 신경을 쓰기로 한 것이다. 남의 말 한마디에 원칙도 없이 휩쓸리고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유약한 것이 곧 선량함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매인 사람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소위 선량함이라는 명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지 않겠는가.